수정국 출신 국회의원 김태현입니다. 오늘 출마에 지음해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좀 이른 시간이고 또 날씨도 굿인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냥 저만 조촐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시고 또 주민들 또 오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출마의 변을 말씀드리고 주시는 질문 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주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로 바꿔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나라 살림이 엉망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수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IMF도 코로나도 아닌데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민생은 울고 있습니다. 실질 소득은 줄고 느는 건 빚뿐인데 윤석열 정부는 59조 원 역대급 세수 펑크를 자초하고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허리가 휠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 했습니까? 말로만 민생 하면서 정작 국민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 탄압, 방송 장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더니 구시대적 이념 타령으로 어렵게 만들어온 한반도 평화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현장에도 오송 수해 참사 현장에도 정부는 없었습니다. 경제도 외교도 안 보인 시대에 명분, 실익, 전략도 없는 외길 외교로 우리만 빈손입니다. 시대의 흐름조차 읽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답게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국가 미래까지 뒤흔들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위기를 위기인 줄 모르는 안일함, 검찰 독재와 권력형 비리 의혹이 넘치는 무도함,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반성도 사과도 없는 무책임, 무능보다 더 심각한 무관심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위기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불을 달성한 저력의 대한민국은 어디 갔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었던 위대한 나라가 어쩌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씁쓸한 자조를 하게 됐는지 참담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를 이겨낼 유능함이 필요합니다. 저 김태현이 더 뛰겠습니다. 유능한 경제정당, 힘있는 야당이 되어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향한 우리의 꿈, 분열 아닌 통합의 힘으로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정 구민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성남을 속속들이 잘 아는 저 김태년이 이사오고 싶은 수정구, 누구나 살고 싶은 성남, 그 꿈을 더 키워가려 합니다. 서울공항 이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최대 140만 평에 달하는 대지를 대한민국 첨단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자족도시 수정구를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 미래 3대 랜드마크를 잇는 대규모 첨단 산업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산업단지입니다. 혁신경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2023년 한 해 매출액만 167조 원입니다. 1622개의 기업과 종사자 7만 8천여 명이 모여 만든 대단한 성과입니다. 부산 전체의 2022년 연간 총 생산량 GRDP가 GRDP 104조 원보다 많고 판교보다 40배 더 큰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의 2022년 생산액은 145억 원보다 많습니다. 2022년 생산액 145조 원보다 많습니다. 이 모든 게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성남의 힘입니다. 저 김태년이 주도하겠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져 왔던 성남 시민의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성남의 미래에 희망을 불어넣겠습니다. 주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시에 실현해가면서 우리 수정구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세계적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로 선도하겠습니다. 성남 시민의 힘과 수정구민의 영혼을 담아 우리 성남을 혁신의 중심, 미래의 중심으로 세우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끝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교육 격차 없는 교육 혁신 도시, 그런 성남을 만들겠다는 저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중단 없는 순환형 공공재개발로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위례 삼동선, 3호선 수서 판교 연장, 8호선 판교 모란 판교 연장 또한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 수정구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집권당의 첫 번째 정책위 의장이 되어 국정 운영에 큰 그림을 그린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설계한 경험,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수 국회를 하나로 이끈 경험, 전례 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의 경험,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에 맞서 민생과 경제를 살릴 대책을 마련해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구민 여러분, 성남 시민 여러분, 제 경험과 실력의 원천은 성남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다시 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던 열정도 수정구민 여러분께서 주신 한결같은 응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회, 실현 가능한 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희망이 살아있는 성남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성과와 결과로 입증해온 김태년이 더 뛰겠습니다. 더 나은 성남,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그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승균 기자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선 의원이시고 또 집권여당 때 원내대표를 역임하시고 그러셨는데 수정구민을 위해서 또 수정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많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출마의 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구는 이른바 원도심 아닙니까? 본도심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화된 주거 환경이 늘 우리 주민들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늘 우리 주민들의 요청이었고 또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아마 우리 성남에서 최초로 설계했고 중단 없이 진행했던 이른바 누구도 울지 않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게 이른바 순환형
공동 재개발이고 이건 매우 성공적인 재개발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재개발 수요가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 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하는 곳도 있고요. 또한 지난 정부 때 이른바 2사 부동산 대책을 세우고 발표를 할 때도 서울에도 이 모델을 준용해서 계획을 세웠던 바가 있습니다. 가옥주는 이 새로운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잠시 이사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또 우리 세입자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재개발을 잘못하게 되면 우리 세입자들은 울게 됩니다. 오갈 데가 없게 됩니다. 우리 세입자들에게도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는 그런 재개발 방식을 만들어낸 거죠. 그건 지금 중단 없이 계속 계획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교육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게 교육 격차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도시 안에도 이 격차가 존재를 합니다. 예컨대 서울 같은 데는 강남권과 강북권의 교육 격차가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도 그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교육 격차 문제 때문에 우리 본도심의 학생들의 학교 환경 개선, 교육 여건 개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을 할 때 우리 성남을, 특히 우리 수정구, 중원구를 혁신형 교육도시로 만들겠다, 교육혁신지구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걸고, 그게 이른바 이제 성남형 교육 지원 사업으로 설계가 되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었고, 이건 학부모나 교사나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대단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아울러서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설 투자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서 최소한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시설 환경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학교에 이미 완성이 되었거나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입안을 했던 이른바 K-뉴딜을 설계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학교들이 지금 40년 이상씩 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또 이전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할 바에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친환경 그리고 디지털이 탑재된 그런 학교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K-뉴딜 프로그램에다가, 사업에다가 이른바 그린 스마트 학교 사업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제가 입안을 해서 넣었던 사업입니다. 이른바 김태년 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 관내는 지금 2군데가 결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작됩니다. 풍생 출신 계실지 모르겠는데 풍생고등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희망대 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이미 풍생고등학교에는 그 학교 스마트 그린형으로 개축하기 위하여 그 운동장에다가 모듈형 교실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해가면서 기존 그 교실들을 개축하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역시 이제 교통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뭐 시간 여건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서 그 최소한 교통 문제는 수정구는 그래도 다른 수도권 인근 도시에 비해서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아까 제가 일부 언급드렸던 새롭게 추가해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역시 자족 기능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판사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성공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성과도 큽니다. 이게 이제 1밸리에 이어서 지금 2밸리, 3밸리로 확장이 되었고 이제 4밸리 이렇게 더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한 공약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례에 세 군데 핵심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이른바 경제와 산업과 관련한 핵심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원 부지 시설에 업무 지원 시설 부지에 포스코 미래연구원 유치가 결정이 되어서 아마 복정역 스마트 시티 개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환승센터 그 복합 개발 지역하고 합쳐지게 되면은 미래의 자족 기능은 획기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확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중단 없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쯤 말씀드리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본 교수는 조기상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수정구, 중앙구 총선 AB 후보들 기자회견이나 사무소 개소식을 가봤는데 제가 가장 수정구, 중앙구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넣으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김태년 의원님 같은 경우 사선하시고 이번에 당선되시면 5선이 돼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 이 정도 급이 되는데 수정구, 중앙구의 가장 큰 난제가 지금 그 열병합 발전소가 없습니다. 분당은 지역 난방을 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예비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내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량감도 있으시니까 혹시 당선되시면은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정구, 중앙구에 제가 알기로는 그 사기바꿀 쪽에 시유지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혹시 지역 돌아다니시면 그런 민원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좀 저는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병합 발전소는 지금 우리 분당 지을 때 그 태제고개인가요? 예. 네, 태제고개 넘어가는 쪽에 지금 하나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가동 중에 있죠. 그다음에 위례신도시는 우리 성남권은 아니지만 거기 열병합 발전소가 만들어져서 위례 전 지역에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수정중앙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렇게 집단 시설로 형성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초에 그게 없었겠죠. 그래서 제가 초선 시절이었나요? 아마 초선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 냉난방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는 삼부 아파트에 분당의 열병합 발전소에서 끌어와서 지금 공급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새로 재건축하는 지역들도 관련 법 등을 개정을 하고 또 정부 당국과 또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서 새로 재건축하는 단지에도 다 지금 열병합 발전소를 통한 에너지가 공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하면은 그게 만약에 이제 분당이나 위례의 시설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수정중앙구 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싸고 쾌적한 그런 냉난방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고 분당이나 위례에 있는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는 또 지어야죠. 근데 그건 용량이나 또 수요나 이런 걸 따져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는 지금 현재의 시설 갖고도 공급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오늘 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수정구, 중앙구 이제 저기 3부나 포레스트 이쪽 이제 몇 군데가 지금 이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기타 아파트라든가 또 재건축 이제 또 재개발 해야 되는데 이제 수정구, 중앙구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차별화니 지역 내에 또 차별하고 아파트 회장님들 그 말씀하신다는데 수정구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인 변화가 좀 그런 설계를 좀 해줬으면 저는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건 뭐 보는 관점에서 따라 조금 다른 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수정중앙구가 이제 이른바 원도심 아닙니까? 또 근데 다른 지역의 원도심하고 또 달라요. 또 우리 수정중앙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일로 치면은 우리 분당, 판교, 위례가 계획도시인데 우리 수정중앙구도 최초에는 계획도시였거든요. 물론 이 동기가 달랐죠. 동기가 도시를 만든 동기가 달랐고 그러다 보니까 턱없이 기반 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이주시켰고 그 다음에 20평 분양지라고 하는 도저히 뭐 주거 환경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조건을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객관적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중심으로 이렇게 새로 재개발, 재건축한 데 빼고는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한 집에 한 4집, 심지어 5집까지도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집주인은 한 사람이고 세입자 가구는 3가구씩 되는 이런 아주 매우 특수한 형태의 지금 도시가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거환경 개선 문제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순환형 재개발을 통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다. 이걸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다 밀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가옥주들은 어디로 가면? 그러면 다 가옥주는 쫓겨나는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세입자가 그렇게 많은데 세입자가 최소한 65%에서 많게는 75%까지 됩니다. 동별로 보면은. 이 세입자들은 어디로 보냅니까? 그래서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조성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환형으로 더구나 공영이 개입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이건 어떤 분들은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도시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계획 세워서 쭉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교육 격차를 줄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교육 여건 개선이나 학교 환경 개선하는 문제. 이건 당사자들은 매우 민감도가 높은데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은 되게 민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조금 발전하면 조금 좋아지면 좋아졌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당사자가 아니면은 학교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근데 학교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교통 여건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건 일자리와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 일자리와 경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통해서 판교의 확장이라든지 또는 서울공항의 이전이라든지 또 위례의 지금 유휴부지를 활용한 여러 가지 산업적 또는 경제 유발 효과가 큰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주변 상권까지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만들고 또 자족 기능은 자족 기능대로 확보하고 주변 상권에까지 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사실은 자영업입니다. 골목 상권이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일찍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시작을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골목 상권을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왔었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꽤 성공한 모델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너무 지금 안 좋아져서 지금 제가 동네도 돌아봅니다만은 매출도 줄고 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자영업 부양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데 제일 아쉬운 것은 즉자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도움이 됩니다만은 가장 즉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역시 지역 화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3천억 지역 화폐 3천억 시대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진행을 해 왔는데 중앙정부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도 지역화폐의 사업에 대해서 축소를 해버렸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성남도 지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 점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맡겨진 소명 차질 없이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으로 오늘 출마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